볼커의 SD 강좌. 자, 오늘 다룰 제품은 요겁니다. SD 전구전 현란하다 이거죠. 뭐 우리나라로 현란, 무자, 그러니까 무사, 화찰집, 그림 모음집 뭐 이런 정도 됩니다. 예, 현란, 무사, 그림 모음집. SD 건담 전국전도 사실은 이제 제가 주로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 전국전은 주로 비비전사로 전개를 했고 외전과 코만도 등이 카드다스를 중심으로 좀 전개를 했다. 특히 코만도는 원조 SD를 중심으로 많이 전개를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전이라고 카드다스가 안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건도 계속 사실은 나왔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요 스토리는 비비전사에서 주로 다루고 카드다스는 그걸 정리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전은 카드다스를 사지 않으면 스토리를 아예 알 방법이 없지만 전국전 같은 경우에는 비비전사만 꾸준히 사서 그 안에 있는 코믹월드만 보면 뭐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굳이 카드다스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뭐 특별히 스토리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뭐 그간 이제 컴플리트 박스가 나오고 이후에 이제 얼티밋 배틀 뭐 등등의 몇 가지 이제 종합판 안에서 몇몇 무사 관련 카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무사 시리즈만 모아서 나온 카드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뭔가 기획한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 저랑 같이 카드 모으시는 색선님도 아시지만 지금 반다이의 전략이 퐁당퐁당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요거 끝나고 바로 지금 예약받고 있는 게 이겁니다. 신약 SD 건담 외전 기사왕 이야기 세 번째 야만기사 각성이란 편입니다. 지금 2편까지 나왔죠?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1편, 2편 보고 지금 이제 요거 예약받고 있는데 결국 카다스는 외전이 메인입니다. 아무리 봐도 외전이 메인인데 이게 연달아 제작 시간을 벌고 돈도 좀 벌기 위해서 한 편 나오면 퐁당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퐁이면 퐁당이 있어요. 뭔가 다른 거 하나 껴가지고 한 텀을 띄우고 또 그 다음에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2편 나오고 이 그러니까 무사 화찰집이 나오고 이제 3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끝나면 또 한 번 또 당이 나올 차례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획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여기도 있지만 8,800엔 세금 포함해서 일본에선 8,800엔에 한국에서는 참 요걸 예약을 안 받죠. 한번 시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시리즈는 몰라도 요런 거 같은 건 한번 예약 받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굳이 한글로 안 찍어줘도 되니까 한번 수요가 어떤지 뭐 있기야 하겠냐마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기 시리즈 SD 전국전의 카드다스 세트 상품이 발매가 결정되었습니다. SD 전국전이란 SD 건담 붐의 이게 히츠케 역이 뭐냐면 이제 불쏘시개 역이에요. 불쏘시개 역.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보다 이제 시금석이 됐던 어쨌든 처음에 불을 붙였던 SD 건담 붐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던 무사 건담을 시작으로 하는 SD 건담에 대한 인기 시리즈가 이 SD 건담 전국전이다. 그래서 만화 작품에 등장했던 무사 건담을 SD화. 여기서 말한 만화 작품은 항상 말씀드리죠. 프라모 큐시로 말하는 거고요. 프라모 큐시로에 등장했던 무사 건담을 SD화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그리고 SD화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SD 전국전이라고 하는 무사로 어레인지된 MS들이 등장하는 세계관이 전개되어 왔었다. 자, 이 상품에 수록된 카다스는 인기 디자인을 SD 전국전 스타일로 어레인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상품용으로 새롭게 그린 완전 신규 일러스트 디자인도 9장이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SD 건담 전국전에 있던 카드를 모아놓은 건데 9장 정도는 새로 그렸다.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새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새로 그린 그림들이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추억의 일러스트로 디자인된 카드다스로 제작을 했으니까 옛날 것도 제작을 했으니까 수록 예정인 작품을 엄선한 일러스트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카드들이 과거에 있던 카드들이죠. 요거는 이제 주요 그 키비주얼로 있던 일러스트들이고 그래서 신 에세온난 전국전에서도 지상 최강편, 전설의 대장군편 저희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 7인의 초장군편 초기동 대장군편까지
전부 이야기를 넣었다. 그리고 초 SD 전국전에서 무신 휘라강까지 왜 여기서 잘랐는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하여간 무신 휘라강만 해도 바로 초기동 대장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는 담았다. 본인들도 여기까지를 한 시리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매됐었던 제품입니다. 예, 그렇죠. 정리하면 예전에 나왔던 카드들의 일러스트, 똑같은 카드가 아니라 그 일러스트를 가져다가 지금 새로운 포맷으로 다시 카드로 만드는데 그 중에 추가로 새로 그린 카드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제품 보시면서 얘기를 해 보시죠. 자, 일단은 이렇게 옵니다. 예, 이게 박스인데 원래는 이제 박스에도 이렇게 적혀 있죠. SD 전국전, 현란, 무사, 화철집, 집결, 무사 건담 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모았거든요. 이 박스도 아까워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뜯어서 지금 이미 뜯었지만 요 밑에 막 스티커 칼로 싹 잘라가지고 조심스럽게 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뜯어버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별로 필요 없고 또 하나는 부피를 너무 차지해요. 이게 한 이 20몇 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피를 다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좀 줌인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그래 잘 보이시죠? 네, 건담 한자 있습니다. 완테무라고 써 있고요. 여기 완테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발음만 딴 거예요. 이게 간이라는 한자고, 다라는 한자고, 이게 무라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간, 다, 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장난한 거죠. 완테무라고 쓰고 건담이라고 읽습니다. 일본에서 종종 하는 연출이죠. 자, 일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뭐 카자스 스페셜 컴플리트 박스 요 시리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려, 무사, 화찰집, 집결, 무사, 건담 편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표지에 등장하는 애들 일단은 SD 건담 전국전의 주인공인 무사 건담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지상최강편은 아니고 지상최강편이 되는구나. 지상최강편 등에서 주인공이었던 이제 열과 그 다음에 이제 초기동 대장군 주인공인 간마루 그 다음에 그 무신 휘라가에서 주인공이 되는 이제 무사 제로 등등이 있죠.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표지는 전반적으로 뭐 이쪽에 똑같이 이름 쓰여 있고 여기도 똑같이 이름이 쓰여져 있고 똑같이 이름 쓰여져 있고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내면에 똑같은 디자인을 돌렸습니다. 신국수님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돌아와서 뒷면에는 예 여기 3대목 대장군이죠. 3대지? 3대네.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둘이나 있네요. 3대목 대장. 아니구나. 똑같이 뒤집어진 거구나. 무사건담이 대장군이 된 3대목 대장군, 3대 대장군, 그 다음에 열광건담이, 그러니까 무사 F91이 이제 그 대장군이 된 신세 대장군. 레전드 비비로 나와서 이제 좀 익숙하시죠? 신세 대장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마루와 제로가 합쳐져서, 이둘은 합쳐져야 돼요. 이둘이 합쳐져서, 이제 대장군이 되는 사령왕, 앞에는 없지만 갑자기 등장한 빅토리 대장군까지 심지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새로 그린 일러스트라 그 LBB에서 있었던 빅토리 대장군하고 신세 대장군 합체한 거 있죠. 뒤쪽에 날개 보이십니까? 합체한 버전의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은 카드, 노말 카드가 32장, 프리즘 카드가 16장으로 도합 48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인더, 항상 그렇지만 이제 보관용 바인더가 들어있고 48장 딱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좀 아쉬워요. 좀 예전엔 좀 여유분이 있었는데 갈수록 한 페이지 정도는 여유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 그 다음에 뭐 해설서에 해당하는 이제 부클렛, 그러니까 책자가 한 16페이지짜리가 하나 들어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열어보죠. 이렇게 열면 됩니다. 짜잔. 예, 이렇게 금박 박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제가 한 생각은 귀멸이다. 색깔 빨간색 귀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요새 뭔가 체크 무늬 보면, 요런 좀, 그 일본 옛날 전통 무늬로서의 체크 무늬 보면, 귀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구성이죠. 어쨌든, 이렇게 무사 건담이 박혀 있는 바인더가 있고요. 이쁘죠? 예, 다음에 뒤집으면 뒤쪽에는, 간마루가 있습니다. 예, 간마루. 반짝거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간마루예요. 아까 있었던 같은 일러스트를 손으로 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제 원래는 지금 저는 안에 카드를 다 처를 해놨어요. 이따 요 카드로 보겠습니다만 원래는 여기 이제 카드가 두 묶음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그걸 꺼내고 나면 바닥에 이렇게 또 이제 일러스트가 하나씩 붙습니다. 이치고 씨가 그리는 일러스트인데 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요게 사실은 떼면 떨어지거든요. 얘는 이제 두꺼운 종이긴 한데 떨어지는데 그래서 바인더에 같이 넣어놓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시대 같으면 SD 건담으로 이제 귀멸 패러디 같은 게 있을 만한데 일단 붙어 있는 건 첫 번째는 이제 도노사마 건담입니다. 예, 몇 번 설명드렸죠. 이제 돌아가신 개그맨 분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고 도노사마 건담이 나와서 요노 카도와라는 거는 이제 짐이라고 말하는 거고 본인의 카드는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다음번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요 밑에 있는 이제 야키마루죠. 야키마루가 진짜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안 나.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한 판을 새로 짤 수는 없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있었고 이제 재밌었고 밑에는 저는 이 친구는 누군지 솔직히 몰라요. 수수께끼의 무사 괴수다라고 나왔는데 괴수죠. 정말 괴수인데 무사 옷을 입고 있어요. 아마 어디 딴 데 출신일 텐데 제가 얘를 몰라요. 색선님 이거 혹시 뭐 울트라맨이나 이런 데 나오나요?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 차례는 내 대반은 내 차례는 하고 내 카드는 이라고 나타났더니 이것도 다음을 기다려라. 근데 여기 이제 백사기가 샥시키가 얘기하죠. 나이 없어 이런 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저도 이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패러디로 들어가 있는 거고 패러디로 들어가 있는데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렇게 열면 그러니까 요런 비닐에 카드가 담겨서 이제 두 칸이 있는 거고요. 안에 책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다예요. 일단 박스를 좀 치우고 요거 책자부터 좀 보시죠. 네, 보면은 제목 있고 해설의 서, 해설지서라고 해서 의라고 읽으면 됩니다. 해설의 서, 뭐 이렇게 있었고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하나면에 들어간다. 오, 조금만 뒤로 더 뺄까요? 네, 이러면 하나면에 들어가죠. 책은 뭐 어차피 자세히 보긴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읽으셨던 설명이 똑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읽어야 될 게 이제 요코이 화백으로부터의 스페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거 같이 보실래요? 스페셜 메시지? 요거 번역해 드릴게요. 이거 내용 재밌었어요. 자, 요코이 화백으로부터의 스페셜 메시지 만화 프라모큐시로에 등장했던 무사 건담을 SD 했을 즈음에 주목이 모여서 했던 것이 주목을 받아 만화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무사 더블 제타나 무사 뉴를 디자인 그러니까 무사 뉴 등 그러니까 더블 제타랑 뉴를 모티브로 하는 무사 건담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서 전개하자라는 한 이야기가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전개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돼서 거기서부터는 비비 전사의 코믹 월드를 그리고 있던 이마이시스 스무씨 그러니까 이마이시 선생님이죠. 이마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SD 건담 외전도 시작하게 돼서 그러니까 SD 건담 외전은 또 요코이 협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벌 관계 웃음 라이벌 관계가 되었습니다만 서로 절차 탁마하며 SD 건담 월드의 전체를 이끌고 나갔던 작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요코이 화백이 일단 SD화를 했던 거고 그게 비비전사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마이시 화백을 중심으로 이제 7인의 무사라는 설정이 생기고 지금의 전국전으로 점차 확대되게 됐다라는 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항상 있다시피 이제 수록된 카드 확인하라고 이제 카드 전체가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SD 건담 정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 정전 설명은 매번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주로 비비전사, 가샤퐁 전사, 원조 SD 그리고 게임보이용 게임으로도 전개가 됐었다. 요거는 제가 캡슐 파이터 편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리고 역대 SD 건담 정전 카드다스의 역사 그래서 SD 건담 월드 원래 SD 건담 카드다스 초창기 이름이 다 이겁니다. SD 건담 월드 1편, 2편, 3편, 4편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건데 거기에서 일부 요거는 이제 전국전 전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일부 카드가 정전 카드가 있었다고 그 뒤에 좀 더 이제 말하면 유희왕처럼 갖고 놀 수 있는 요소를 좀 더 추가해서 나온 게 그러니까 이때도 갖고 놀 수는 있었지만 좀 더 강화해서 나왔던 게 SD 건담 네오 배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풍림 화산 편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전국전 전용 카드로 나온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풍림 화산 편, 천하통일 편, 지상 최강 편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용으로 나온 게 이제 초기동 대장군 편하고 무신 휘라강까지가 전용으로 나왔던 카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오 배틀의 후신이 되는 SD 건담 슈퍼 배틀이라는 그러니까 약간 좀 세로가 되고 일러스트를 길게 볼 수 있게 되고 뭐 몇 가지 표기들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언젠가 한번 이 카라다스 시리즈들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모빌 파워즈라던가 무사 마루전의 카드도 나왔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각 시리즈 스토리를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7인의 무사편,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이거는 궁금하신 분은 제 방송 볼커의 라이브 SD 강좌를 다시 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7인의 무사편도 있고 하늘과 땅도 있고 풍림화산편, 천하통일편 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코만도 전기 끝나고 조금 기다리면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지상 최강편, 전설의 대장군편, 7인의 초장군편, 그다음에 초기동 대장군편까지의 이야기들도 어차피 나중에 여기서 다루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신휘라강편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전국전이 있죠. 도패대장군, 천성칠인주, 무사전기 빛의 변환편, 무사 제너레이션, 무사 마루전 1편, 2편, 3편, 무사열전 제로, 무사열전 레카마루 편, 부카부카 편이죠. 이거 부카부카 편, 그 다음에 무사 번장 풍운로까지, 예, 조금 빛이 비쳐서 안 보이셨겠습니다만, 그 외 시리즈도 있다. 이쪽 카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온다면, 여기를 묶어서 카드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묶어서 카드로 팔릴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아크의 대장군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봉황 건담이 초대가 되고 2대가 있고 무사 건담이 3대가 되고 알렉스가 4대가 되고 열광이 신세 대장군, 빅토리가 빅토리 대장군, 간마루는 초기동 대장군을 거쳐서 사룡왕이 되고 빅토리의 아들이 이제 얘가 어떻게 있더라? 무의황이죠. 무의황 건담, VO 간담. 얘도 이제 대장군으로 이어받고 하는 게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는 세계관이죠. 에이브라함하고 알비온. 에이브라함은 이제 중국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미리샤, 삼리사라고 한국에 번역을 했던 삼국전의 배경인 미리샤의 전신이 되는 에이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쪽 캐릭터들이 있는 알비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많이 봤죠? 이제 흑마신 암왕제, 자쿠토. 여기는 아직 못 보셨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암제왕이라던가 이제 건담 암원수 등도 이제 만나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터 대장군도 있고 여기 이제 암대제 간담 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그린 그림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4대, 그다음에 무사 7인편, 그다음에 신세대장군, 이제 여기 보면 신마황 형태인데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신세랑 빅토리랑 합친 거. 네, 여기도 빅토리도 그 합친 형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형태로 이제 LBB에서 기믹이 생겼으니까 들어가 있고 사령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무자 다이하가네의 7인의 초장군의 무장을 다 합체시킨. 이건 좀 땡겨서 보여드릴까요? 네. 그 7인, 다이하가네의 7인의 초장군. 요거는 이제 비비전사 기믹으로는 됩니다. 사이즈가 맞아서 다 끼워줄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줬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의 이제 신규 일러스트를 또 뽑아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공개되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아이고, 이쪽을 좀 보죠. 자, 그간 이 전국전 쪽의 신급들에 대한 설명이 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SD 건담 더 라스트 월드에서 처음으로 용제가 나왔죠. 용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제 유니콘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비나 이런 애들이 말하는 이제 용제들입니다. 네, 용제. 그러니까 알비온의 옛날에 이제 세상을 구했던 용제가 있다란 말이 있었는데 나왔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알비온 쪽에 귀미호라고 있습니다. 키미호라고 읽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매번 언급만 있었던 원래 천재, 뇌재, 지재가 있다. 이 아크를 다스리는 3대 신에는 천재, 뇌재, 지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 천재만 이번에 새롭게 일러스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앞에 나온 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여섯에 얘네 셋이니까 셋. 이렇게 해서 9장. 9장의 신규 일러스트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사실 용재는 둘째치고 맞습니다. 색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는 그 이름이 처음 언급된 게 이제 그 풍리화산편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장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인 거죠. 87년, 88년에 처음 언급이 돼서 드디어 2021년에 그 디자인이 결정이 된 겁니다.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셋이 나오는 뭐 간단한 이렇게 좀 약간 좀 코믹 계열의 안타깝지만 좀 이제 개그 계열의 만화가 한 장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은 이제 아까 보셨던 요 세 그림과 이제 초기동 대장군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천재를 공개했으니까 뇌재랑 지재는 언제 공개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될 것 같은데 해봅시다. 사실은 신급이 리얼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게 외전에서 신급을 다 리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격이 있을 정도 힘은 리얼이고 그 다음에 외전에서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요 다이하가네라던가 아니면 아까 어디니 맨 뒤에 있었던 요 초기동 대장군 같은 경우에는 천개 무사, 그러니까 천개 신들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설정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신들은 원래 리얼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접 카드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록 카드 한 장씩 봅시다. 좀 많이 땡겨서 이미 뭐 바인드가 돼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한 장씩 보여드릴게요. 네. 천성 7인 중에서도 아키라 하가네에서도 나오죠. 무신상도 이렇게 리얼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아마 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걸 거다라는 거죠. 네. 자, 요것도 일단 프리즘 카드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요 바인더 안에 들어있어서 약간 흐리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뭐 쩡쩡합니다. 쨍쨍해요. 그리고 뒤편에는 스토리랑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카드 쪽만 보여드릴게요. 뒤쪽은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고 요 밑에도 다 읽어봤어요. 요번에는 혹시라도 뭐 할 얘기 있나 해서 다 읽어봤는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보통 뒷면은 보시면 이렇게 쭉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한 장씩 보시죠. 요번에는 또 전국전이라고 카드 넘버링을 다 한자로 했습니다. 1, 2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1, 2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 맨 처음 무사 건담입니다. 무사 7인 중에 리더죠. 네, 오토맥스님 어서 오세요. 세샤가 무샤 건담 대 고자르.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소인이 무사 건담이옵니다. 뭐 이런 좀 약간 사극 말투야. 사극.拙者가 무사 건담은 되고자르.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카드도 프리즘입니다. 2번 무사 7인중이 다 모여있죠? 자, 무사 건담, 노말, 더블 제타, 제타, 사이코 건담, 마크2, 뉴까지 이렇게 모여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면 3번에 이제 무사 7인 중에 낄 수 없었던 요새 외전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무사 건담 마크 3 진학삼이죠. 진학삼 마크 3 마크 3 모토메르 모노와 와가 치카라 살아나르 치카라 원하는 것은 나의 힘 더 강한 힘을 뭐 이런 캐릭터입니다. 원래 자기 힘을 쫓아서 이 은의 방패와 은나의 검을 훔쳤다가 번개 맞고 이제 외전 세계로 가는 캐릭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이 몇 장은 솔직히 이거 나왔을 때 약간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뭐 세계관 설명으로서 나쁘지 않은 캐릭터긴 한데 솔직히 이 카드 48장밖에 없는데 이거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 솔직히 했어요. 처음 딱 받았을 때. 얜 빼지. 많이 나왔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데. 저는 나이트 건담 좋아하지만 이렇게 전국적 메인으로 나온 카드인데 굳이 넣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보죠. 자, 4번은 장군 건담이고요. 폭림 화살 찍혀있고 자쿠토 히사마가 야미 쇼군가 자쿠토 니놈이 어둠 장군이었던가 뭐 이런 대사가 적혀 있습니다. 카드 보여드리고 대사 보여드리고 할게요. 다음 자쿠토죠. 자쿠 일족의 이제 수장이고요. 자쿠토는 어둠의 갑옷에 의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 어둠 장군 모습이 있죠. 자쿠토가 있고 어둠 장군이 있고. 이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자쿠 상쿄다입니다. 네. 자꾸 당고 상쿄다이노의 음악에 맞춰서 부르고 싶은 친구들인데 우리 3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통 집니다. 또 보통 쳐요. 이게 이제 쿠자쿠, 콘자쿠, 신자쿠 이렇게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있는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이들의 대장이죠. 2대 간담 대장군. 2대 건담 대장군은 역시 프리즘으로 암황제 너의 악행은 용서할 수 없다. 세바이스르가 이것도 사극 말투인데 내 놈을 뭐 이렇게 해치워 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해치워 주겠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대 건담 대장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 버전에 나왔죠. 겐신 건담, 제타 건담의 이제 겐신이 빙의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그 영화 프로모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야말로 겐신 신겐 각오해라 뭐 이런 대사가 적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그림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겐신과 신겐의 모습 싸우는 그림자가 뒤에 깔려 있어서 그렇고 같은 그림자가 있죠. 역시 무사 건담의 신겐이 빙의된 형태. 나는 신겐 당할까 보냐 켄신 뭐 이런 겁니다. 네 맘대로 될까 보냐 사세를까 뭐 이런 건데 이런 말들이 좀 직역이 힘들어요. 이게 표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늘과 땅과까지 끝나고 풍림화산 편 시작하면 우리 알레고로 나왔죠. 어린 우리 초바마모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알레고로와 우리 이제 야규 건담 야규 베이 그죠? 야규 노베이 야규 주베이를 모티브로 하는 그래서 가자 알레고로 뭐 요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키우는 요거 이제 일본의 유명한 영화가 있죠. 뭐 이렇게 아이를 끌고 다니는 무사인가 사무라이인가 뭐 그것도 모티브로 하고 있고 뭐 그런 캐릭터가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장성을 하면 이것도 딱 맞춰서 대주 형님 들어오셨군요. 장성을 하면 우리 저기 DJ AMX님 우리 대중님 우리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무사 알렉스가 됩니다. 무사 알렉스 이제 귀신 갑옷을 입고 있는 가자 합신 무신 장착 이게 이제 원래 기본 갑옷에 이제 추가 갑옷일 때 형태니까 네네 요게 알렉스가 있죠. 네. 오늘이 또 카도카와 하루키 감독 작품 원작
하늘과 땅과의 31주년입니까? 아, 그럼 맞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이 두 분 나오는 작품이 3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큰 오래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무사건담이 이제 출세한 3대 건담 대장군입니다. 네, 12번. 알렉스요. 알렉스요. 이 세계에 가득 찬 사악한 암황제를 해치워라. 이 세계를 가득 채우는 사악한 것, 암황제를 해치워라. 뭐 이런 대사입니다. 뭐 시련을 주죠. 그래서 과거로 가게 되고. 아, 예, 예. 그 코즈레 오오카미.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코즈레가 코가 아이란 뜻이고요. 드레가 데리고 다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무라이요. 제격하면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 유명한 영화입니다. 몇 번 리메이크도 됐고 그걸 모티브로 한 캐릭터죠. 그거에 야규 주베이를 섞어서 만든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대장군들이 새로 그려서 그런지 일러스트들이 아주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코이 화백이 그리셔서 그런지 오메가4가 다 짧아요. 네, 이 요코이 화백이 그린 흔적인데 데포르메를 엄청 하시죠. 구도에 따른 데포르메도 하시기 때문에 대포들이 귀엽습니다. 이 오메가4가 이마이시 화백이 그리시면 좀 길쭉하게 나오는데 다 짧아요. 요코이 화백이 그렸다는 흔적입니다. 다음으로 13번 가면 이제 천하통일편 내려가서 네오 알렉스죠. 땅의 갑옷에 이제 선택을 받은. 그러니까 이 땅의 갑옷의 주인인 지제도 나와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인제 천재 나왔으니까 지제와 뇌제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재 갑옷을 입은 봉황 건담이죠. 나중에 초대 건담이 되는 봉황 건담. 아, 대사 안 읽었네요. 여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어디든지 간에 사악한 것과 싸울 뿐이다. 뭐 이런 대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사 건담은 조금 복잡해요. 무사 건담은 프라모 큐슈로가 원작이에요. 프라모 큐슈로가 원작이고요. 그 리얼 타입의 그게 이제 원작이고요. 그걸 처음으로 SD화 시킨 사람은 요코이 화백이 맞습니다. 네, 요코이 화백이 1차 SD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비비전사에 가서 본격적으로 전개한 사람은 이마이시 씨예요. 그래서 이 정국전 쪽은 이마이시 스스무의 이제 일러스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코이 화백의 일러스트는 비비전사로 못 만들어요. 이게 실제로 이걸 움직이게 하고 팔다리의 공간 같은 걸 요코이 화백은 아예 고려 안 하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샤퐁도 일종의 스태츄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정해진 형태로 만들기엔 되게 좋은 일러스트고 귀여운데 움직임을 아무리 구판 비비전사가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판은 이렇게는 돌아가잖아요. 그거라도 만들려면 조금 이 그 제품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는 이마이시 씨가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비전사 중심으로는 이제 이마이시 스스무, 이마이시 선생님의 그림체로 많이 됐습니다만 이번 카드다스는 어쨌든 카드다스는 요코이 화백이 주로 활약하는 곳이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요 마지막 장에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만화는 여기도 마치라고 써있죠? 이마이시 선생님께서 그리신 만화 심리다만 카드다스는 요번에 대부분 요코이 화백이 리파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황 건담 있고요. 그 동생이 되는 이제 번개 건담이죠. 이카즈치 건담. 뇌 건담, 뇌 건담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려우니까 번개 건담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뭐였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 지금이 그때다. 이마가 손노 도키다. 뭐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다타카와 네바나라노 도키. 이마가 손노 도키데아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 사각풍이 되는 건데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 지금이 그때다라고 일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이 다 신기를 입게 되죠. 이제 천재의 갑옷을 입은 봉황 건담, 그 다음에 뇌제의 갑옷을 입은 번개 건담, 뭐 벼락 건담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제의 갑옷을 입은 네오 알렉스 이렇게가 이제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뇌제의 갑옷을 입은 나중에 이제 장군 건담이 되죠. 이것이 신기의 힘, 도쿠토 아지아우가 요이 이게
확실히 맛보는 게 좋아한데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힘을 느껴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아, 이것이 신기의 힘 제대로 느껴보거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모였을 때 싸우기로 결정하고 이 봉황 건담이 출세한 형태가 바로 이 초대 건담 대장군이죠. 네, 초대 건담 대장군의 사자포도 짧게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는 대장군이 되겠다. 이 유명한 대사입니다. 제가 앞에 LBB 그 라이브 강좌에서도 보여드렸었지만 네오 알렉스가 얘기하죠. 당신 대장군이 되면 죽는다. 당신이 죽는 역사를 내가 알고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군이 될 거냐? 지금은 싸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난 대장군이 되겠다. 그것이 내 운명이라면 끝까지 싸워보겠다. 멋진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 대장군이 되죠. 2대 대장군의 아빠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돌아와서 이제 알렉스가 이번에 알렉스 카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알레고로 있죠. 알렉스 있죠. 네오 알렉스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대 건담 대장군까지 알렉스 엄청 밀어줍니다. 빛의 힘을 모았다. 안마신 암황제 너의 끝이다. 내 놈의 끝이다. 뭐 이런 대사를 치면서 나옵니다. 이것도 일러스트 너무 좋아요. 역시 요코야백 잘 그리십니다. 요거는 대중이 형이 좋아하시니까 좀 깨끗한 화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네. 이게 지금 바인더에 껴서 조금씩 흐리게 보이시겠지만 요거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쁘다 진짜. 한세상 즐겁게님, 그거는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좀 길어집니다. 그거 제가 그 SD 건담 전국전 전편이라고 두 편에 걸쳐서 조금 SD 건담 전국시대와 SD 건담 전국전과 실제 일본의 전국시대를 역사적으로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죄송하지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쉬운데 되게 복잡합니다. 쇼군에 가깝긴 한데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설명하려면 약간 좀 간략화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좀 길긴 하겠지만 그래도 편집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적어도 앞뒤 대사 부분은 잘라낸 버전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18번입니다. 18번 이제 최종 보스였죠. 흑마신과 암왕제가 합체.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이 합쳐서 1+1 됐던. 사실 계산 되게 쉽죠. 1+1에서 강해졌는데 4대목이 대장군 4명 다 모았죠. 2대4면 얘네가 이긴다. 참 간단한 산수예요. 흑마신 암왕제 건담 대장군 역사대로 이 알고 있죠? 역사대로 아노요니케 역사대로 저 세상으로 가라. 뭐 이런 대사입니다. 흑마신 암왕제도 이뻐요. 이렇게 이제 해서 기본편이 나왔고 그 다음은 아직 저희 방송에선 다루지 않았던 이제 지상초강편으로 갑니다. 먼저 에이브람의 주인공 말하자면 유비의 먼 조상쯤 될 것 같은 백룡 건담입니다. 사실은 이 친구의 모티브가 유비예요. 그러니까 유비 건담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유비관우 장비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 맨 처음에 유비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게 이 백룡 건담이고 그래서 쌍검을 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써있냐? 황호지옥. 이거는 이제 궁금하시면 LBB 특강 가시면 제가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색선이가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셔도 좋으실 텐데. 그래서 하늘을 대신해서 해치워 주마 뭐 이럽니다. 이게 그 황건적에 해당하는 황호지용이라는 적이 나타나서 걔네를 해치우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은 이제 아크에 있는 무사 F91입니다. 궁총일인데 무사 FQ주27라고 있는 겁니다. 궁, Q, 총, 주, 1, 있지.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하늘을 대죠. 근데 뭐 세바이스테아르니까 뭐 해치워주마, 뭐 혼을 내주마, 뭐 그런 거지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크의 주인공이 되는 F91. 이 친구가 나중에 열광이 됩니다.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얼굴 열린 형태인데 원래 이제 끼우는 거죠. 끼우는 거여서 위 부대 F 뭐 이렇게 있는 거. 강화 형태로 가자. 이게 오로치 빅잠. 여기 이제 아크 쪽에는 또 오로치 빅잠이라고 하는 괴수가 등장을 해서 그거를 잡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넓어진 거죠. 그간 아크의 이야기만 있었는데
이제 에이브람 중국, 아크 일본, 그 다음에 알비온 인도까지 이제 세계관이 확장이 됩니다. 알비온의 주인공이 이제 아수라 건담이죠. 아수라 왕 모드로고 이거 이제 비비전사에 재현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맹호 형제와 싸우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고 이거 지옥 형제, 벨가 형제인데 지오가 형제, 벨가 형제, 벨가 기로스 뭐 얘네들 나옵니다. 벨가 형제의 반란을 저지해 보겠다. 저지해 내겠어. 아버지를 구하고 벨가 형제의 반란을 저지해 보겠어. 왕족이십니다. 차이가 있으면 이 친구는 시골 무사 출신이고요. 얘도 동네 무사 출신이고요. 얘만 왕족이에요. 얘는 이제 금수저야. 태생이 달라. 아, 왕족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2번 이들이 모여서 이들이 모아온 와혼 여기 꽂혀있는 와혼이라는 게 있는데 와혼의 힘을 모아서 부활하게 되는 이제 빛의 화신 얘 아수라 인도 쪽입니다. 알비온 출신이고요. 건담 대광제입니다. 아 이쁘죠 대광제. 대광제도 한번 꺼내서 볼까요? 대광제 좋아요. 네 대광제. 아이고 이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정의의 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대광제. 이거 키트도 엄청 크고, 예전엔 좀 자주 그래도 일본선 보였는데 요새는 물건이 좀 안 보이긴 합니다만, 하나쯤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만족할 킷으로 나와 있는 대광제입니다. 이뻐요, 이것도. 나중에 요 대광제와 요 카드셀 안 나오지만, 요 이제 적대시했던 암황제, 암대제, 헷갈려. 이게 대광제고, 이게 암대제. 그래서 이제 암대제 건담이 또 있죠. 이 둘이 싸우고 나중에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크리스탈 피닉스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전 마지막 편에서 제가 다뤘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어 사라진다고 웃기지 마라. 후삭했다고도다. 웃기지도 마라. 뭐 이런 거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었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지상 최강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의 대장군 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대장군을 찾아야겠다. 이제 대장군이 없는 시대가 너무 길었다. 그리고 이제 열광의 갑옷을 이제 받게 돼서 같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파워업한 게 열광이죠. 이번에 LBB로 나왔던 열광. 네, F91입니다. 열광 건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열광건담과 싸웠던 마자쿠입니다. 마자쿠. 네. 신생 암흑군단의 수령이죠. 마자쿠. 뭐 이 친구랑 자쿠토의 관계를 헷갈려 하시는 분도 예전에 계셨었는데 그냥 다른 친구입니다. 예. 자쿠토는 작소 끝났고 뭐 후손인지 뭔지도 알 수 없는데 이제 마자쿠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예. 참고로 저도 암대제가 좀 킷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광제 사서 설명서를 보면 이걸 사서 이걸로 개조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근데 개조하려고 보면 다른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거를 애들한테 개조를 하라고 이 사람들이 막 이런 느낌이죠. 약간 마자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세 대장군 F91이 결국 이제 대장군의 자리에 오르게 돼서 신마황 모드, 신마황 모드. 여기서 마황은 이제 마황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의 소멸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때 요거는 그 LBB 특강에서 색선님과 같이 저희가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요 레전드 BB 특강 편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야, 이제 좀 좋네요. 이게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설명하기 진짜 좋다. 그거 보세요 하면 되잖아. 내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아, 예. 좋네요. 역시 사람이 아카이브가 쌓여야 됩니다. 예. 이어서 갈게요. 그 다음에 이들과 싸웠던 이제 암제왕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암제왕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빅토리의 첫째 아들 됩니다. 첫째 아들 되는 이제 빅토리 LBB로 나왔죠. 무사 빅토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동생이 되는 이제 부이노마루가 이제 몰았던 카드 모양이 세로라 돌렸습니다. 아까 봤던 무사 기동무사 다이하가네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빼서 보여드릴까요? 좀 보기가 그러네요. 네. 보시면 이제 7인의 초장군의 힘을 하나로
모은 형태의 대가입니다. 요거를 조정하고 있는 건 이제 V마루죠. 그 나중에 간마루가 되는 동생이 이제 요걸 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 본인은 다시금 대장군의 힘을 얻어서 빅토리 대장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특별히 말하면 이제 그 휘마황 형태라고 해서 아버지의 갑옷의 힘을 갖고 와서 한 요번에 레전드 비비에 추가된 기믹이죠. 예, 요 상태로 이제 새로 그려진 일러스트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페도무자 마자쿠랑 샤코죠. 예, 여기 샤코가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저 암제왕의 이제 화신이고요. 그다음에 마자쿠를 설득해서 마자쿠도 거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도무자 마자쿠라고 비비전사로도 이 둘이 같이 한 세트로 들어있는 형태로 비비전사 제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들과 빅토리가 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동 대장군 편으로 넘어가서 그 뒤로 이제 수련을 떠났던 이제 부이마루가 성장을 해서 된 것이 이 간마루죠. 무사 간마루.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자 그대로 읽어서 호두환이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간마루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염수의 경지라고 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그 원래 각건담에 있는 그 뭐죠? 명경지수 같은 느낌으로 어떤 단계에 오른 그 전까지는 분노의 힘으로 싸웠던 간마루가 그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됐을 때 나왔던 파워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는 세로니까 세로 카드들은 좀 빼서 보여드릴게요. 보기가 어렵네요. 세로 카드. 그 다음은 이제 친구가 되는 철기무사 하간의 마루. 요것도 이제 SD 형태에서 리얼 형태로 변형을 하고 있고 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빌파 트라이에 나오는 그 스타 위닝 건담이 요 변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간의 마루와 변형 구조가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고. 참고로 아까 보여드렸던 요 다이 하간에도 SD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D에서 리얼로 변하는 최초의 킷은 이거고요. 근데 SD에서 변하는 걸로 좀 많이 인기를 끌었던 인기 있는 킷은 이겁니다. 이건 제타가 모티브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 전에는 제타고 변신하면은 이제 제타2의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예, Z2 느낌 나죠? 아닙니다. 요거는 초기동 대장군에 나옵니다. 아직 요번에는 도패 대장군 관련 카드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는. 네. 프리즘이 좀 있죠. 프리즘이 있는 게 왜냐면 따로 돈 주고 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동무신 천개왕.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준 무기죠. 천개왕. 디자인 보면 아시겠지만 자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티브는 크시입니다. 네, 모티브는 크시예요. 크시 건담이 모티브고 전체적인 형태는 제오라이마를 함께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두 분 그리신 디자이너가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도패 대장군에 나오는 제타 마스터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예, 비슷한 애는 나와요. 예, 비슷한 애는 나오는데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는 간마루들에게 내려졌던 이제 말하자면 신기인데 말하자면 이제 다이하간에 같은 역할을 하는 기체인데 요거 뺏기죠. 예, 뺏기게 되고 뺏기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준 것이 바로 요 초기동 대장군 되겠습니다. 요것도 SD 형태, 성 형태, 요런 리얼 형태까지 되는 요거는 이제 간마루가 조종하게 되죠. 간마루가 조종하게 되는 이제 초기동 대장군 되겠습니다. 요것도 프리즘이라. 요것도 키트 구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요거는 이제 구판은 엄청 비싸게 줘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날개가 그 다색 사출된 그 도금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나마 몇 번 복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안 하지만 재판했었던 거는 다 스티커로 변경이 됐다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요 천개왕을 마스터 대장군이 훔쳐가서 요게 같은 겁니다. 이 얼굴 형태가 얘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해서 사용하게 돼서 합체된 게 이제 패도 대장군. 네, 패도 대장군. 누가 봐도 데빌 건담이죠? 네, 패도 대장군. 데빌 건담 머리 위에 있는 마스터 건담 같은 느낌.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는 이제 패도 대장군까지 카드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텐레이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신 SD 전국전이 끝나고 초 SD 전국전으로 넘어가서
무신 휘라강평. 어, 무신 휘라. 바쿠신마루는 키라 하가네가 맞고요. 예, 예. 근데 제가 휘라강이라고 읽는 게 키라 하가네입니다. 예, 키라 하가네라고 색선님 말씀하시는 게 휘라강입니다. 한자로 읽으면 휘라강, 일본어로 읽으면 키라 하가네 이렇게 되는데, 예, 폭지 바쿠신마루는 키라 하가네에서 등장하는 게 맞고요. 도페이드 장군에서는 저거는 아니고 철기무자들이 나오긴 하니까 느낌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텐레이 건담이죠. 이제 윙 건담 모티브로 하는, 알고 보면 이제 윙하고 같이 섞여 있는 뭐 그런 친구긴 하지만, 예. 내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사악한 녀석은 용서할 수 없다. 기억이 없거든요. 아, 또 얘도 자기가 정체가 누군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친구라 이런 대사를 하고 있고. 야, 이 친구 소개하게 될 때까지는 올해 안에는 못 갈 것 같네요. 아마도 지금 페이스면 올해 안엔 너까진 못 갈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토리 대장군의 아들이죠. 예, VO입니다. VO 대장군. 요것도 비비전사로 큼직하게 키트 나와 있어요. 모티브로 보면은 이제 뭐 한 더블 X, 더블 X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친구인데, 이제 빅토리의 아들입니다. 빅토리의 장남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나중에 요 제로랑 텐레이랑, 그지? 얘가 이름이 텐레이, 제로랑 천령과 각건담이 합쳐져서 잠시 대장군에 필적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이 휘신 대장군, 그러니까 키신 대장군, 키신 다이쇼군 사룡황입니다. 사룡황. 요거 날개 화려하죠? 요것도 옛날 킷은 요게 이제 다색사출 몇 기로 코팅으로 나와 있고, 현재는 구입하시면 스티커로 돼 있습니다. 저는 스티커판만 갖고 있습니다. 뭐 없는 걸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빛의 힘, 동료와의 인연의 힘 받아봐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련을 거치고 한 마음이 된 애들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이제 대장군인 거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진 않으니까. 비겁하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전국시대엔 맞습니다. 지금도 뭐 일본 정치인들 다 가족발로 가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대척했던 건담 암원수입니다. 건담 암원수. 내 놈이 날 뵐 수 있을까? 대장군!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니요, 이거는 직접 도금 못 합니다.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직접 도금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은 아니에요. 하시려면 아예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도색은 가능할 텐데, 거의 저는 무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도금으로는. 하여간 요게 이제 암원수죠. 적으로 등장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진짜 적은 또 따로 있는 뭐 그런 거고, 실은 이 친구가 얘 동생입니다. 동생이에요. 첫째, 둘째. 나중에 이제 신황건담이라는 형태로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카드가 있고요. 캐릭터 카드가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전부는 아니고 그간 키 비주얼로 있었던 것들을 몇 가지, 그러니까 도색은 가능하죠. 네, 도색은 가능합니다. 몇 가지 키 비주얼 카드들을 했습니다. 풍림화산편의 팔괭의 진 키트. 요것도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다 사용한 키 비주얼이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렉스를 과거로 보내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직 여러분들 안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광대제고요. 이게 암대제입니다. 광대제와 암대제고, 요 밑에 지금 타고 있는 말이 이제 아가마인데, 아가마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F91이랑 얘네들이 이제 도와주던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이 지상 최강편의 마지막 싸움을 그린 키비주얼이 있고요. 네, 스페셜, 그러니까 스페셜 카드라는 거죠. 스페셜 카드, 스페셜로. 가타카나로 안 쓰고 히라가나로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캐릭터 카드였고, 이젠 그냥 스페셜 카드라고 해서 몇 장이 또 들어있는 거죠. 같은 키비주얼 카드로, 예, 이게 전설의 대장군 편의 카드죠. 이 뒤에 이제 나중에 대장군이 되는 거고, 요게 누구냐면 여 뒤에 있는 게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열광이나, 그러니까 열광이나 뭐 이런 애들이 싸우고 있어요. 열광, 열공, 얘네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애 누굽니까? 저게 마크 3 대장군입니다. 저거 마크 3 대장군.
5분, 3분짜리 대장군 있죠? 예, 3분짜리 대장군. 그 마크 3의 먼 후손이 잠깐 대장군 됐다 돌아오는 게 있는데, 이 궁금하시면 이것도 LBB 특강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LBB 특강에서 이 마크 3 대장군 편에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신세 대장군 편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잠시 대장군이 됐을 때 이 대장군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 세 명의 모습을 그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초기동 대장군 편 돼서 이제 여기 나온 이제 그 신생의 초장군들, 그 무신 5인중, 무슨 5인중? 투패 5인중, 투패 5인중들과 간마루, 그 다음에 얘가 아까 그 하간의 마루입니다. 하간의 마루 SD 형태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리얼 형태가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내려갔다.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키라하간의 무신 휘라강 편이죠. 예, 사령왕과 아몬수는 사실 아니지만 뭐 아몬수라고 합시다. 아몬수가 이제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진짜 아몬수죠. 그러니까 신황을 뱉어낸 진짜 아몬수.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된 카드들이 이제 신들 카드 3장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예, 요게 용제. 이 디자인 자체는 이제 에이브라함의 신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신이죠. 중국 신인데 용제는 이전에 이제 그 더 라스트 월드에서 이미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가 이제 라스트 월드에서만의 용제냐 아니면 전국전에서 말하는 그 용제가 맞느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었습니다. 요번에 이걸로 확실히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전국전에서 말하는 용제는 이 친구다로 확정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순서가 그렇지만 드디어 이제 87년 나와서 지금 21년이니까 몇 년이야? 뭐 계산하기 쉽게 9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90년부터 2000년, 이제 거의 한 25년여 만에 드디어 공개가 되는 천재입니다. 예, 천재. 정확한 데이터는 불명이지만 천재입니다. 아크의 천재의 가호가 히로가르 가호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31년인가 31년? 잠깐만. 아 21년이구나 올해가. 순간 10년이라고 생각했네. 31년 만에. 예. 30여 년 만에. 진짜 길다. 30여 년 만에 드디어 디자인이 공개된 천재입니다. 예. 야, 그러니까 옥황상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제라고 하는 건. 이게 도교에서 제자가 들어있으면 뭐 그런 거죠. 예, 봉황건담의, 그러니까 그 봉황건담의 갑옷이, 아까 앞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 봉황건담의 갑옷이 천재의 갑옷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 천재가 내려준 신의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같을 수밖에 없죠. 예. 천재는 유티콘 아닙니다. 천재는 그냥 건담이에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천재는 그냥 건담이에요. 천재는 그냥 건담이고, 용재는 이름이 용재 유니콘이니까 유니콘 건담이 모티브가 맞습니다. 천재는 그냥 건담. 간다무고요. 그렇게 있고, 사실은 이 친구가 신일에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너무 디자인이 어울려서 참 뭐라고 하기 어려운 알비온의 시인 키마이라, 귀무호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키마이라 발바토스입니다. 발바토스라고 써있지는 않네요. 그냥 키마이라라고 썼는데 알비온의 신입니다. 알비온의 신. 손이 많죠? 아이고 잘 안 본다. 아수라처럼 손이 많은 이런 형태로 그려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울려요. 그래. 발바는 좀 인도 캐릭터 느낌이구나. 예.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게 프리즘이라 화면에 그렇게 잘 찍히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꼬리 달린 거 보니까 발바토스가 발바토스 렉스인가?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키마이라까지 해가지고 역대 신들 셋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북치는 수리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용재는 다시 보여드리면 용재는 유니콘이 맞습니다. 이름도 대놓고 용재 유니콘이고요. 예, 요거는 유니콘이 맞습니다. 네, 요거는 유니콘이 맞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나머지 둘은 아직 SD 형태가 공개된 바가 없고 이거밖에 공개된 게 없으니까 용재는 라스트 월드에서 SD 형태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요. 예, 요 SD 형태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더 라스트 월드에 처음에 이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
나중에 커져서 그렇게 된 거죠. 커져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요 모습. 이쪽이 좀 낫네요. 사진이. 프리즘이 없으니까 보기는 이게 더 낫겠다. 그래서 용재, 유니콘, 그다음에 이제 천재, 그다음에 마지막에 키마이라까지, 키마이라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번에 신들까지 공개하면서 그렇게 전부 이게 마지막 몇 개냐? 48장 여기 이제 48이라고 써 있죠? 48장의 카드를 전부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 여기 신들 같은 경우에는 뒷면이 라스트 월드로 되어 있어요. 뒷면이 쭉 시리즈별로 되어 있는데 얘는 라스트 월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직 라스트 월드는 강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라스트 월드는 한참 걸려요. 라스트 월드까지 하려면 언제 할 수 있을까? 한참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뒤에 내용은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것만. 자, 용재는 한때 에이브람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전설의 무인이다. 전설의, 그러니까 무인이죠, 무인. 뭐 전사 이런 건데. 용재 유니콘이 여기 토쿄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더 라스트 월드의 배경입니다. 토쿄에 출연할 때에, 출연한 사이에 2등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출연했을 때에는 이 모습이 아니라 SD 건담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천재랑 사실 키마이라는 등장은 안 했었는데, 키마이라는 등장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봉황 건담의 천재의 신기나 기동무신, 천계왕 등 가호를 남긴 것들이 꽤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천재와 관련 있는 물건들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키마이라는 이 세계의 신으로 취급되어지는 자이지만 취급되는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과는 달리 손발이 길고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칸가의 라레테이로 생각되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실제 이럴 줄은 모르는 거지. 이렇게 상상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슬쩍 넘어가고 있지만 뭐 공식 일러스트니까 이제 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봤던 48장의 카드를 전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짜자잔. 지난번보다 좀 낫죠? 지난번엔 제가 줌도 안 하고 그냥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카메라 세팅이나 장비가 훨씬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되어서 좀 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SD 건담 전국전 화려 무사 화찰집 집결 무사 건담편 요거를 전부 정리하게 되었네요.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박스에 잘 넣어놔야죠, 저는. 네.